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6.3 대선은 끝이 났지만 그 마무리, 뒤풀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2라운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들은 지금 서둘러서 빨리 정부 조직을 마치고 새로운 정권의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내세운 인물이 놀랍게도 반미 의심이 있는 반미주의자로 한때 살았던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의 가담자 김민석, 그리고 여기 이종석이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노무현 때 대북 정책을 핵심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너무도 친북적 요소가 강한 인물이죠. 달리 말하면 반미에 가까운 반미주의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대북관 자체가 민족주의적,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자라고 하면요 반드시 좋은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친북 그런 어떤 요소를 함께 이제 품고 있죠. 대부분은. 그리고 통일 지상주의자들이 또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통일이면 뭐 그 자체로 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이종석이도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보다도요. 이재명도 이 한국형 차베스 너무도 의심스러운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내가 바로 보수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켜보면 알 겁니다. 차베스 지금 따라하는 게 도처에서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을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정부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정황이 도처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고든창이 지금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팔 걷어붙이고요.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충분합니다. 이 고든창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예전에 10회 그 행사였죠. 거기서 연설하다가 갑자기 위대한 고든창 여기 나와 계십니까 하고 그 위대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넣어서 불렀던 바로 그 인물이죠. 바로 그 고든창입니다. 이런 SNS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민은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중국이나 북한에 자신들을 팔아 넘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투쟁은 끝났지만 새로운 투쟁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대선 2라운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찬 고무적인 내용이죠. 자, 민경욱 전 의원, 모스탄 대사 등 6.3 대선 국제감시단 다음 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 통해 전 세계의 한국 부정선거 양상 폭로 예정입니다. 참고로요, 볼리비아가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선에 도전하다가 여기에 탁 걸려가지고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사퇴하고 멕시코로 도망갔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선됐죠. 승리했는데 당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이제 일면서 볼리비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후에 이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이제 밟습니다. 거기서 미국 정보 당국에서도 움직였고 그래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볼리비아 선거는 대선은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은 바로 사임하고 도망가는 거죠. 지금 이런 충격적 과정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지금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진짜 대박이죠. 미국에서 지금 일고 있는 내용들 지금 엄청납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We wanted to observe the election and we wanted to deter foreign influence. A massive Chinese operation to stuff the ballot box, especially Thursday, Friday of the preceding week. The actual day of election was the 3rd, but it was absolute chaos at the early voting. You could go to any voting center. Didn't really have to have ID. Oh, look at that crowd. That was the size of the crowd for the inauguration of Lee. And this guy won the election. Very serious matter now that Lee has been inaugurated.
He is using the term insurrectionist. He is borrowing this straight from the Democrat playbook. So the Democrats in America are absolutely counseling and coaching the Democrats in South Korea. And Lee is a hardcore communist who wants America out. 자, 존 밀스 대령이죠. 이분이 국제선거감시단으로서 대한민국을 다녀갔잖아요. 이제 큰일이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고든창도 저러고요. 이분도 이렇게 발언할 정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게 과연 엄포일까? 공갈포일까? 글쎄요, 시간이 이제 말해주겠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TV, 우연의 일치인가 전산 조작의 결과인가? 21대, 20대 사전 투표율 비교, 20대 시간대 조정 비교 해가지고 저도 이거 방송을 이미 한번 해드렸지만 잠깐 보여드리고 또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닮아 있는 거죠. 요걸 보면요, 20대, 21대가 시간이 1시간 차이로 거의 같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일치율이 99.99%. 20대 시간을 1시간만 앞으로 당기면요, 21대하고 똑같아집니다. 1.20, 1.21, 2.14, 2.24, 3.64, 3.5 이런 식으로. 합치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요 1일차 사전투표 첫날이고요. 사전투표 2일차 둘째 날도 거의 같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혹은 이런 세팅 값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19.11, 20.41, 20.17, 21.19, 21.62, 22.14, 23.36, 23.33 거의 비슷하죠. 수치가. 근데 혹자는 그럽니다. 이게 일정한 경향이나 패턴인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같은 문외한이라고 해야 되겠죠. 통계학을 공부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문외한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나 통계학을 실질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는. 그리고 이게 사전투표, 본투표 이 소위 대수의 법칙에서 너무도 어긋나 있고, 그것도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건 도저히 인위적인 개입이 없고서는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죠. 자, 그런 일들 이제 포함해서 지금 대선 2라운드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말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관건은 말이죠. 제 이제 구독자분 중에요, 메일을 보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도와주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근데 한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볼리비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 국민들도 다른 이슈는 잠시 내려놓고 부정선거에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외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것만 지금 일어나면은 미국에서 반드시 움직인다. 이런 어떤 메일을 보내왔던데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집회가 지금 이 우파는 이 개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당분간은 부정선거에 집중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 황교안 전 총리가요, 정호원 목사하고 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조직들도 있잖아요. 윤의견 쪽도 따로, 뭐 전부 따로입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한 5개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집회하는 조직만 해도. 그 우파의 특징이 이거예요. 절대로 뭉치지 못합니다. 작은 이유 때문에 못 뭉치더라고.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그야말로 대규모 뭔가 분위기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자, 대선은 끝났지만 2라운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선거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거 무효를 위한 구체적 행동,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요. 현재 이런 어떤 유력 인사들이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6월 3일 한국 총선은 지난 세 차례의 전국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난 세 차례 전국 선거는요, 4.10, 그 앞에 4.15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광범위한 부정선거로 얼룩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폭로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번에 이제 대한민국을 다녀간 국제선거감시단 이들이 지금
이대로 그냥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미국 이제 공화당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은 이미 이런 걸 통해서 정권을 바로잡은 적이 있거든요. 선거를 바로잡은 적이 있단 말이죠. 이런 케이스였죠.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라고요. 이 사람도 장기 집권을 꾀하다가 그 수단이 이제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런 짓을 하다가 나중에 쫓겨나가는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보면요. 2003년 두 차례 대통령 탄핵과 시위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전국 주도 인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비슷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후에 등장한 저쪽 이제 반국가적 성격을 다소 띠고 있는 좌익 정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랄레스는요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고 사회주의 운동 출신이다. 뭐 예외 없이 이런 좌파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선에서 54% 득표율로 당선했고 두 번째 64%, 세 번째 61% 연임 성공했는데 네 번째 이때도 일단 당선은 됩니다. 사선 도전이 합법이라는 헌재 판결을 받아낸 뒤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강제로 뒤집고 말이죠. 사선에 이제 도전해서 승리를 했지만 석연찮은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볼리비아 전체가 난리가 났죠. 예, 볼리비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요. 그래서요, 그 얼마 후에 10월 20일 날 승리했는데 11월 10일이면 약 20일 뒤죠. 20일 뒤에 대선 과정 감시 미주기구 그리고 투표에서 부정 정황이 발견됐다고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번에 이제 국제선거감시단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하자마자 모랄레스가 그리고 벌써 이미 볼리비아에서는 엄청난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TV 연설을 통해 사퇴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도망갑니다. 멕시코로 도망가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장성구 기자가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모랄레스라고 볼리비아에서 부정선거로 사라진 대통령이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부정선거 일으켰다고 모랄레스를 적으로 간주했다. 전 세계 언론에서 볼리비아 부정선거 대대적으로 터뜨린다.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모랄레스 쪽 사람 계좌를 다 이렇게 막아버렸다. 볼리비아가 사실상 다른 국가와 수입 수출도 막혔다. 국민들 전부 들고 일어남. 그때 당시 이제 이들을 향한 볼리비아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러죠. 자, 결국 쫓겨나고 멕시코로 도망갔지만 매달 암살 시도가 일어났다. 결론, 미국이 마음먹고 부정선거 밝혀내고 공격하는 거 계좌만 막아도 끝난다. 이걸 미국이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요, 그냥 바로 게임 아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큰 것이 온다라는 그런 기대를 버리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서주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이번에는 선거감시단이 왔었잖아요. 이분이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채증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부방대라든가 이런 데서 채증한 자료를 다 갖고 갔어요. 그냥 그걸 갖고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행동 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국민의힘 같은 데서 들고 일어나주면요, 그 선거 무결성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라면서 국민적 어떤 그런 여론을 환기시키는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은 그냥 게임이 쉬울 텐데 그게 너무도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 너무도 많은 정황이 있고 그런 것은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뭐 수백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련 영상들이 요번에 대선 개표 과정에서 찍힌 그 영상들, 쇼츠 영상이 이제 좋겠죠. 긴 영상은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쇼츠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소위 말해서 벽돌로 불리는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게 너무도 많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두 가지 종류의 투표지가 동시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도 많아요. 정상적인 투표지로 보이는 이렇게 약간 구겨진, 그리고 또 이 가장자리가 떠 있는 그런 투표지가 이만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또 빳빳한 투표지가 또 이만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요 붙어 있는 투표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투표지가 붙어 있는 거야. 풀로 붙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찍 이렇게 뜯는 그런 장면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투표지는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풀이 왜 묻어 있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이 가만히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말이죠. 부정선거 이슈가 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유명한 워딩, 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어떤 호기로운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아직도 여운이 남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났나? 아니다. 그래도 최후에 뭐 하나는 있을 것이다. 저는요, 그 하나가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 그걸 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이슈를 살리기 위해서 대선 무효, 재판 촉구, 시민 행진 이런 것도 열린다 그러네요. 자, 이걸 이제 부산에서 이제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이제 돌겠죠. 자, 이걸 자 볼리비아 때처럼 말이죠. 국민들이 과연 거대한 어떤 그런 흐름으로 소요 사태가 뭐 될는지 아니면은 뭐 평화 시위가 될는지 그것은 뭐 두고 볼 일입니다만,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평소에도 집회는 많이 하잖아요. 우파들이 애국 우파 자유보수 쪽에서 집회는 많이 하는데, 주력 부대가 이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다른 이슈를 갖고 하잖아요. 부정선거도 조금 이야기하긴 하지. 그렇지만 진짜 오직 부정선거 하나만을 갖고 지금 큰 집회, 대형 집회라든가 아니면 전국적 어떤 그런 뭐 랠리, 집회 랠리가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상황을 또 볼 때 이런 것도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겠죠. 예결위 통과한 2025년도 예산 민주당 감액안이라고 하는데요. 예비비를 또 이렇게 엄청나게 깎았고요. 예비비를 이렇게 깎아버리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정부 발목을 이렇게 잡는 거고요. 무려 절반을 깎아버렸습니다. 딱 절반이에요. 4조 8천을 2조 4천억 깎아버렸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버렸죠. 이게 컸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완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검찰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라고 하죠. 특활비, 이것도 전액 삭감 100%, 587억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도 전액 60억. 그러니까 대통령의 수족을 다 이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경찰 특활비, 치안활동 지원비도 31억 전액 삭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것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공의 지원 사업, 이것도 대규모로 삭감했고, 기타 뭐 민생 예산 쭉쭉 나와 있는데요. 표가 될 만한 것은 많이 깎아버렸죠.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 패키지, 이것도 많이 깎았고, 화물 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이거는 다 깎아버렸네요. 수소 충전소 구축, 이것도 좀 상당히 많이 깎았고, 아이 돌봄 지원, 돌봄 수당 등, 이건 윤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펼치던 정책인데 이것도 많이 깎아버렸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비협조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들이 뭔가를 획책하고 있었다, 태클만 걸고 있었다라는 게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뭐랄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겠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ABB 259억 관람 시간 조정, 요게 이재명이 요즘 하고 있는 게 이런 짓입니다. 자기는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이 돈 들여서라도 259억이면 큰 돈 아닙니까?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네요. 자, 이게 지금 저들의 정말 교활한 가정스런 내로남불 두 얼굴의 그런 어떤 위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